네, 물질 추출론 9주차 3차 시 9-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9주차에는 물질 추출론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유용한 성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성분을 갖다가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다양한 그런 이제 공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를테면 뭐 추출도 있었고 또는 침출도 있었고 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크로마토그래피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들 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뭐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TLC 또는 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뭐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공정을 갖다 이제 살펴봤어요. 또 추출하는 방법에도 열수 추출뿐만이 아니라 용매 추출에 의해서 추출 물질들을 어떻게 분리를 하고 또 그 분리된 그런 이제 추출 물질들의 어떤 그 해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 9주차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실제 분리 공정들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유용 성분들을 어떻게 천연 물질로부터 분리를 해내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갖다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우리가 과일로 이렇게 그 많이 애용하고 있고 먹고 있는 그런 이제 배로부터 우리 화장품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미백 성분인 알부틴을 추출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또 알부틴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배로부터 알부틴을 갖다 이제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고 또 그 배 중에는 어떠한 그 배가 즉 완전히 잘 익은 배에 알부틴이 많은지 아니면 덜 익은 즉 미성숙과의 알부틴이 많은지에 대한 것도 이제 살펴봤더니 미성숙과 특히 개화하고서 한 2-30일경에 우리가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를 갖다 이제 솎아주는데 솎아내고서 버려지는 그 미성숙과의 알부틴이 제일 함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성숙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출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해봤고 또 추출하는 과정에서 유용하지 않은 그런 추출 방법들 예를 들자면 사용해서는 곤란한 특히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데 인체에 사용하는 그런 소재로 어떤 성분을 갖다 분리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메탄올이라든가 이러한 유기용매들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한 그러한 유기용매들이 안전한 용매인 물이라든가 또는 에탄올 즉 에틸알코올 우리가 이제 먹기도 하는 그렇죠? 예. 이제 그러한 그 물질을 통해서 추출을 했고 또 추출을 통해서 얻어진 알부틴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리를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활용을 해서 그 성분별로 이제 분리를 한 그런 형태이고 그렇게 다이아이온 HP20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이 충전이 되어 있는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이제 물질들, 그러한 이제 분획물들이죠. 얻어진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HPLC 이제 분석을 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HPLC 분석을 하기 위해서 HPLC의 조건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디텍터는 PDA라고 하는 디텍터를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썼고 또 HPLC에서 분석하기 위한 칼럼이에요. 이거는 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쓴 그 이제 고정 물질 그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분석 칼럼에서 분석 기기에서 이제 쓴 칼럼은 ODS 80TS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물질들이 충전이 되어 있는 칼럼을 갖다 활용을 해서 HPLC라고 하는 분석 기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때 이제 용매 주입 속도는 분당 1ml씩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저 디텍터가 검출기가 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파장의 범위는 280 나노메타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한 거고, 이때 용매는 물을 갖다가 순수한 물을 갖다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조금 테스트를 했었던, 어떻게 테스트를 했었죠? 열수와 그 다음에 80% 에탄올로 이제 추출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큰 관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이용을 해서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는, 결과는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같은 유형의 결과를 갖다 이제 보였다.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즉 재현이 됐다. 똑같은 형태로 재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과라고 하는 속과내기를 한 미성숙과인 배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분리하고 정제를 해서 얻어진 그러한 이제 알부틴의 순도를 갖다가 HPLC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저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정제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저 배를 통해서 얻어진 그걸 갖다 정제를 한 그거에 대한 그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저렇게 정제를 한 알부틴을 갖다 분석을 했더니 98.28% 정도가 나왔다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스탠다드 알부틴이에요. 알부틴의 표준 물질들, 즉 시약으로 이미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준 물질에 대해서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피크도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리해서 정제를 한 물질이나 실제 우리가 시약으로 구입한 그 물질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나오고 똑같은 피크의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물질로 정제를 한 과정이 옳은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HPLC의 분석 조건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다만 맨 밑에 보시면 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HPLC에 쓴 용매는 물을 갖다가 이제 주로 써서 분석을 합니다. 20분까지. 근데 우리가 저기서 보시면은 뭐예요? 20번 정도까지만 저 순수한 알부틴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 불순물들이 나오겠죠. 그 불순물들은 이제 흘려서 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45분 이상 지났을 때는 45분 이상 지났을 때는 이제 용매를 갖다 뭘로 바꾸게 되냐면 100% 메탄올을 갖다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싹 청소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요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분리를 정제한 거를 갖다가 이제는 구조가 진짜 우리가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시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알부틴이라고 하고 같은지를 갖다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분석 결과 위에가 표준 물질,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런 표준 물질의 알부틴에 대해서 이제 해놓은 거고요. 요 밑에가 우리가 정제한, 우리가 배 중에서도 미숙과인 적과를 갖다가 그쵸? 속과내기를 한 거기서부터 분리를 하고 정제를 해서 얻어진 알부틴에 대한 결과예요. 똑같으죠, 그렇죠? 시약으로 얻어진 거나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정제를 한 그래서 얻어진 알부틴이나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고, 여기에 불순물조차도 그렇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불순물의 경우는 그죠? 저기에 표준 물질인 알부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불순물들이 여기 별이라든가 저기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도 마찬가지 그 위치에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또 정제를 해서 좋은 그런 효율을 가진 그런 물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요 표로부터 요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를 갖다 통해서 즉 미숙과인 속가낸 배로부터 우리가 분리하고 정제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얻어진 분리정제한 알부틴하고 실제 산업적으로 생산이 되어 있는 우리
화장품 원료로 쓰는 알부틴, 소위 그거는 이제 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합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알부틴인데요. 그 합성 알부틴하고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 정확한 비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1회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비교 결과입니다. 예. 대미성숙과를 갖다 100kg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진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수율이 한 0.2%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알부틴의 경우는 200g 정도가 얻어진 거예요. 100kg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했는데 알부틴은 200g 정도밖에 얻어지지 않았지만 순도는 98% 이상의 순도를 갖다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이때 이렇게 정제하기 위해서 쓴 장비예요. 필요 장부들이. 그쵸? 아까 봤었던 거는 대형 이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었죠. 분리하기 위해서. 그게 오픈 칼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12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구입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크니까. 그거는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건데 파이렉스 유리로 그 정도 직경에 그 정도 높이면 굉장히 값이 비싸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이온 HP2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충전 물질이죠. 고정층을 갖다 이루는 충전 물질을 거기다 이제 꽉 채워서 분리를 했는데 그게 한 75만 원 정도 소요가 됐대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탄올이 30리터 정도가 소요가 됐답니다. 30리터면 한 8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 다 더했더니 이렇게 분리 정제하는데 들어갔었던, 물론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비라든가 설비만 하더라도 대략 한 203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하는데, 요 실험을 갖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천연 알비트를 갖다 이제 얻는 데는 203만 원 플러스 뭐 미성숙과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했더니 1kg을 얻는데, 200g 얻을 때 이 정도니까 1kg 얻는데 대략 한 300만 원 정도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적으로 합성하는 건 얼마? 1kg에 14만 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자, 오픈 칼럼 130만 원 주고 파이렉스로 된 유리관을 갖다가 처음에 구입할 때는 120만 원 주고 구입했지만 이건 한 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깨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저것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가가 점점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충전 물질들, 이 경우도 한 번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영원히 반복적으로 쓸 수 있지는 않지만 효율이 점점 떨어지겠지만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테고요. 알코올은 그때그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쓰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203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번 했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고, 10번을 했다 그러면은 20만 원 정도로 떨어지는 거고, 그쵸? 예.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뭐 100번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만 원으로 떨어지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쵸? 요거의 이제 값들이, 물론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값이 늘 그래도 남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kg 얻는데, 그래서 산업적인 규모로 가게 되면은 저렇게 단가가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1kg을 얻는데 300만 원 했던 것이 산업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단가가 점점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산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효용을 갖다가 발휘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가 피부에 화장품을 만들 때 미백 소재로서, 그렇죠? 이 알부틴이 쓰인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미백 소재를 갖다가 미백 성분을 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외선을 갖다가 이제 쪼이거나 피부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쪼이게 되면은 우리 피부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그 밑에 피하지방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표피층에는 각질을 포함해서 뭐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그 다음에 기저층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면에, 표피층의 맨 꼭대기에는 각질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저층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바로 이 기저층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 멜라닌 형성세포가 있죠. 그쵸? 소위 얘기하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요 멜라노사이트 안에 있는 뭐에서?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데서 뭐를 만들어내죠? 멜라닌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서 얘네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 각질 형성 세포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질까지 밀려 올라가면서 까맣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멜라닌 색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갖다 자극을 하게 되면 우리 피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뭐가? 아미노산 계열의 티로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걔네들이 이제 산화되면서 이렇게 멜라닌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피부의 멜라닌 세포 형성 메커니즘이 이제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러한 이제 과정, 소위 화학적인 그런 패스웨이, 화학적인 그런 진행 과정은 이제 멜라닌이 어떻게 형성이 돼 가는지는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계열의 저 화학 물질들이 자외선을 이제 우리 피부가 이제 받게 되면은 티로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저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즉 저 티로신을 갖다가 산화 분해하는 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저 티로신을 갖다가 산화시켜서 뭘로 바꾸게 되냐면 도파라고 하는 걸로 바꾸게 되는 거죠. 좀 배웠었던 거지만 이 도파는 또 한번 티로시나제의 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산화되면은 도파키논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요 도파키논은 지속해서 이제 산화되고 그러면은 요 시스테닐 도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궤적을 갖다 거치게 되면 류코 이제 도파 크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 패스웨이를 쫓아가면은 최종적으로 뭐냐면 바로 페오멜라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페오멜라닌은 여기 표현을 했지만은 약간 붉은색 계통 또는 노란색 계통 이런 이제 색깔을 갖다 이제 띠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패스웨이를 갖다가 경로를 갖다가 이제 거쳐서 그래서 도파크롬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거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멜라닌이죠. 유멜라닌이 바로 우리 동양 사람들의 피부라든가 또는 머리카락에 나타나는 이제 검은색 계통, 진갈색 계통의 그런 이제 색소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외선을 쬐다거나 그랬을 때 티로신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그렇죠? 산화가 되면서 이제 도파를 갖다 이제 만들고, 이런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놈이 뭐예요?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했었던 알부틴이라고 하는 놈 뭐예요? 바로 알부틴의 이제 그 역할은 저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저 효소의 활성을 갖다가 차단하는 거예요.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저 티로시나제를 갖다가 알부틴은 쫙 가서 작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예요. 저해를 하니까 뭐예요? 이 경로를 갖다 거쳐야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 경로를 못 거치도록 알부틴이 방해를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검은 피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즉 미백작용을 하는 거죠. 검은 피부가 안 만들어졌다는 건 미백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는 거고, 이러한 알부틴의 역할은 티로시나제를 갖다가 활성을 갖다가 이제 막는, 차단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알부틴만 그랬나요? 우리 보시면은 알부틴만 그런 건 아니고 당나무 추출물, 또 알파 비사보롤, 유용성 감초 추출물, 이러한 주로 이제 식물성 유래의 물질들이, 천연물질 유래의 물질들이 바로 요 티로시나제 효소를 갖다가 작용을 못하도록 활성을 갖다가 저해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 티로신 자체가 산화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미백 성분들이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라든가 에틸 아스코빌 에테르라든가 아스코빌 계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바뀌는 것들을 갖다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하는지를 갖다 우리가 사실은 앞에, 그렇죠? 앞에 뭐 화장품 원료학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제조 공정이라든가 또는 뭐
기능성 화장품학이라든가, 그쵸? 이런 데서 이제 배웠었던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나야신 아마이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분리해서 추출해서 정제를 한, 그래서 얻어진 알부틴을 활용한 그런 이제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얼굴의 왼쪽에 있는 피부보다는 오른쪽에 사용한 쪽처럼 이렇게 미백 효과를 갖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갖다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이제 미백 화장품을 지금 이제 시술한 그런 유형이 되는 거고, 실제 그렇다면 우리 시중에는 이런 알부틴을 갖다가 주로 이제 주성분으로 해서 나온 제품들이 있느냐? 네, 있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유행류들,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로션 계통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분으로 일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로 알부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런 이제 크림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크림류라든가 또는 뭐라 그럴까, 뭐 여기는 이제 스포이드 형태, 그렇죠? 이제 앰퓰이라고도 이제 요즘은 표현하죠. 뭐 그런 형태들, 또는 뭐 이건 이제 세럼류 계통이라든가 또는 연고라든가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실제로 알부틴을 주 원료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품으로도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 먹는 배에 포함이 되어 있는, 특히 배 중에서도 어떤 배요? 미숙과, 미성숙과죠. 속간에서 버리게 되는, 그래서 아주 어린 그러한 이제 속간엔 배, 소위 이제 적과라고 아까 표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를 적출해낸다. 이런 것이 적출이 뭐냐면 잡을 적자예요. 잡아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것만 딱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라고 하는 것은 과일인데 불필요한 그런 과일을 갖다가 딱 떼낸다. 좀 솎아낸다. 따낸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이제 적과를 이용을 해서 그 적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알부틴을 갖다가 분리하는 방법, 또 분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또 그러한 소재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장품 소재로 충분히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실제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또는 어떤 천연 물질들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유효 성분들 어떻게 분리를 하고 또 어떻게 정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또는 어떠한 공정을 갖다 고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실제 분리 과정을 사례로 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제 후반부에는 주로 이제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라든가 또는 녹차에 있는 카페인이라든가 뭐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